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희 병상 5년.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게 지난 2014년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입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5년을 맞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과거의 이건희 회장의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을 때 언론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었죠.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뉴스의 속보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다만 초기 대응을 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측 보도가 상당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지 기능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는 정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는데요. 실제 그 무렵에 심근경색 관련해 가지고 보험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1의 기업 나아가서 전 세계 제1의 기업의 어떤 회장의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앞서서 영상 조금 전에 보셨는데 평론가님 역시 이 삼성그룹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의 존재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거의 전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오너 경영에 있어서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업 성과 측면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은 좀 좋은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와 함께 했었고 8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뚝 섰습니다. 왜냐하면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이미 80년대부터는 어쨌든 삼성으로 이끌고 나가게 됐고요. 방금 초인류 기업을 얘기했는데 이제 90년대부터 초인류 기업을 얘기하고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죠. 다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1974년에 삼성이 당시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를 부도 처리된 건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첫 발을 기울이게 되는데 아마도 보통의 전문 경영인은 모든 것을 반도체에 쏟아붓는다 이런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반도체로 하나의 나아갈 길을 잡고 이때부터 굉장히 반도체에 이제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리고 1994년이었습니다. 큰 하나의 획기적인 회계가 있었는데 256메가디램. 94년에 정말 이 뉴스가 크게 나왔었는데 그걸 통하여 아마 메모리 반도체의 탑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고 그 반도체를 가지고 일단은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 한국 경제도 상당히 현재까지 이끌어왔는데 혁혁한 공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내만 빼고 다 바꾸자던 이건희 회장이 정말 반도체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초인류 기업으로 키웠는데요. 그만큼 이 병상에 누운 지난 5년 동안 재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참 많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이다라는 그 의사의 소견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른바 속칭 찌라시란 걸로 해서 부고 기사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한 달쯤 전에 어떤 언론사에서 부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그런 글이 돌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이 주가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낭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병상에 있는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병원에 가서 20층에 있는 VIP 병원에 가서 어떤 생존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기관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화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 결국 그 무렵에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던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떤 낭설이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의식은 없지만 여전히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란 직함을 유지를 하면서 생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번 초기에는 그룹 임원들이 수시로 뭐 업무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는 가족들만 문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통제 상태고요. 아마 네. 초창기의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룹 내 전략실의 아주 일부 인사들은 네. 뭐 보고하러 들어갔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도 거의 없고요. 아마도 가족들만 아마 매일 병문안을 가는 것으로 일단 병원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깨가 제일 무거운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30년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굳건히 있어왔다가 네.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재벌그룹의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를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던 거죠. 한마디로 그 직책 자체는 네. 부회장이지만 삼성그룹의 법률상 실질적인 회장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맡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재벌 3세의 어깨의 무거움. 선대의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기틀을 닦았고 거기다가 아버지인 이 회장이 반도체를 통해서 정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의 열매를 피우고 이른바 4차 산업의 혁명에 있어서 삼성의 생존과 번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나아가서 그 지난 그 정권 교체기에 이른바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잡음으로 지금 보면은 그 구치소까지 갔다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업무 자체뿐만 아니고 여전히 그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지난 정권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 경영은 경영 그리고 또 개인과 관련된 송사 같이 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얼마 네. 전에는 이 방금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맡기도 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 뭐 재벌 3세 오너의 하나의 통과 의뢰이기도 한데 네. 지금 삼성이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전자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병철, 이건희 회장 시대에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작품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했었던 아버지가 메모리 반도체였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네. 잡았다라든가 또 하나 바이오 쪽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도전한다든가 5G 시대에서 뭐 하나를 만든다든가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네.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확실한 지금 업적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는 뉴 삼성 비전이라든가 큰 방향성은 일단 잡힌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네. 실적이 언제 나오냐가 향후 더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되는 이 하나의 계기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려낼 뉴 삼성의 모습 어떨지 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